한 호텔의 로비에 청소부 할머니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등장한 한 재벌가의 아들. 격떨어지게 호텔 로비 한가운데 웬 청소부야? 그 남자는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걸레를 발로 차버린다. 이때 할머니의 표정은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때가 온 거야.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2024년 11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로비는 여느 때처럼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분주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곳곳에 놓인 수입 화분들은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곳은 하룻밤 숙박료가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그야말로 상류층의 공간이었다. 오전 7시 청소 카트를 밀며 로비에 나타난 오순자 할머니는 올해로 72살이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파란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호텔 로비와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깊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묘한 눈빛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청소를 시작했다. 로비 한가운데 있는 대형 분수대 주변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앞, 그리고 프런트 데스크 주변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해졌다. 젊은 직원들은 가끔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청소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마치 이 호텔을 자기 집처럼 아끼시는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날도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작은 얼룩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다듬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호텔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 중심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있었다.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박도현, 국내 굴지의 대기업 부회장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자란 전형적인 재벌 2세였다. 호텔 직원들은 그가 나타나면 긴장했다.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거친 언행은 이미 유명했기 때문이다. 도연은 비서 2명과 경호원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순자 할머니는 도연 일행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옆으로 비켜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도연의 반짝이는 구두가 그녀의 걸레 바로 옆에 멈춰섰다. 순간 로비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이거?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아침부터 늙은 청소부가 내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과 도연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도연은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다. 이 늙은 여자의 눈빛이 왜 이렇게 당당한 거지?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그는 자신의 불쾌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거칠게 굴기로 했다. 야, 할머니. 눈이 안 보여. 내가 지나가는 길에 왜 막고 있어? 도연은 발끝으로 걸레를 툭 차버렸다. 더러운 물이 튀어올라 순자 할머니의 유니폼에 얼룩을 만들었다. 호텔 격이 떨어지게 왜 이런 늙은이를 고용하는 거야? 관리자 불러. 주변 직원들이 황급히 다가왔지만 아무도 도연에게 맞서지 못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했고 재벌 2세의 눈밖에 나면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비 매니저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박 전무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때 도연은 더욱 잔인한 행동을 했다. 그는 구두 끝으로 순자 할머니가 들고 있던 물통을 걷어찼다.
물통이 쓰러지며 더러운 물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늙은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당장 해고해. 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다. 주름진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도연은 코웃음을 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정말 한심하군. 이런 하층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도연 일행이 사라지자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몇몇 젊은 직원들이 순자 할머니를 도우려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가 할 일이니까. 그녀가 물을 닦는 동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표정에는 분노나 슬픔 대신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마치 때가 왔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하지만 바쁜 아침 시간 아무도 그 미소를 눈여겨보지 못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호텔 지하 직원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숨어 있었다. 젊은 청소부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25살의 미영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 호텔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힘드셨죠? 그 박도현이란 사람 정말 너무해요. 순자 할머니는 미영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괜찮아, 얘야. 이 나이에 무슨 일인들 못 겪어봤겠니?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 법이야. 미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참으세요? 저라면 당장 그만뒀을 거예요. 아니, 한 대 때렸을지도 몰라요. 순자 할머니는 잔잔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연륜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참는 것도 힘이란다.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법이지. 세상 일이란 게 다 때가 있어.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는 거야. 미영은 할머니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왠지 위로가 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미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도 힘들지?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저를 공부시켰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리기가 죄송해서. 부끄러워할 것 없어. 일하는 사람은 다 귀한 거야. 청소부든 회사원이든 사장이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란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KS그룹 박도현 전무가 새로운 호텔 인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포함한 국내 주요 호텔들을 인수해 아시아 최대의 호텔 체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미영이 혀를 찼다. 저 인간이 이 호텔까지 인수하려고 하는군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잘릴 거예요. 저런 사람은 돈만 알지 사람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순자 할머니는 뉴스를 유심히 보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럴까? 세상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법이지. 오히려 저 젊은이가 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 미영은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저런 재벌 2세가 교훈을 얻는다는 거지?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밤 10시 청소 일을 마친 순자 할머니는 호텔을 나섰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호텔 뒷문으로 나온 그녀는 골목을 돌아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운전기사가 정중히 차문을 열었다.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자 할머니, 아니, 오순자 회장은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김 비서, 내일 이사회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시면. 오순자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 앞에서 나타나는 법이지. 내가 만든 이 호텔이 앞으로 누구 손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녀는 차창 밖으로 호텔 건물을 바라보았다. 5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호텔 제국을 만든 것이 바로 그녀였다. 하지만 10년 전 은퇴하면서 모든 것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뒤로 물러났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만든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직원들과 손님들을 지켜보았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은퇴 생활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어. 특히 저 박도영 같은 젊은이들 말이야. 돈과 권력이 전부인 줄 아는 저런 아이들에게 진짜 교훈을 주고 싶었거든. 김 비서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는 걸 보는 저희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오순자 회장은 웃었다. 모욕? 아니야. 저건 그저 가면을 쓴 연극일 뿐이야. 진짜 모욕은 약자를 짓밟는 저런 행동이지.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때 저 젊은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네. 차는 서울 한강이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오순자 회장의 진짜 집이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그녀는 그곳을 나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호텔로 출근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기이한 취미였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집에 도착한 오순자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다. 벽면 가득 진열된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시절 호텔을 처음 개업했을 때의 사진,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한 사진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내일이면 드디어 그동안 준비한 일을 마무리 짓게 될 것 같아. 당신이 늘 말했지?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기업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고. 내가 만든 이 호텔이 좋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도록 마지막 역할을 해야겠어.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아침,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국내외 유명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호텔 최상층 컨벤션홀에서는 대규모 투자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주제는 KS그룹의 호텔 체인 인수 합병 프로젝트였다. 박도연은 이날을 위해 몇 달간 준비했다.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수조 원의 자금을 동원할 계획이었고 이미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호텔에 도착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도연은 비서에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나는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진짜 경영자로 인정받게 될 거야. 한편 아침 일찍부터 청소부로 일하던 순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움직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미영이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 큰 행사가 있대요. 저 위층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대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생기려나. 오전 10시 컨벤션홀은 200여 명의 참석자로 가득 찼다. 박도현이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펼쳐졌다.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시아 호텔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KS그룹은 그랜드 팰리스를 시작으로 국내 5개 특급 호텔을 인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청중들은 관심 있게 들었다. 도연의 계획은 야심찼고 숫자는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행사장 한쪽 구석에 있는 VIP석 하나가 비어 있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도연에게 귓속말을 했다. 박 전무님, OSJ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OSJ 인베스트먼트는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였다. 그들 없이는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프레젠테이션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일단 계속 진행합니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저희는 단순한 호텔 운영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바로 그때였다. 컨벤셔널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들어온 사람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순자 할머니였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뭐야? 청소부가 왜 여기에? 잘못 들어온 거 아냐? 보아는 뭐 하는 거야? 도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일주일 전 로비에서 모욕을 준 바로 그 청소부 할머니였다. 보안, 당장 저 사람을 내보내.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당당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곱고 단단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려 하자 갑자기 행사장 밖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5명이었다.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잠깐,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청중들이 더욱 놀랐다. 방금 들어온 사람은 국내 최고의 로펌 대표 변호사 정우성이었다. 그 옆에는 유명한 회계법인 대표, 그리고 몇몇 대기업 사회이사들이 있었다. 정우성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OSJ 인베스트먼트의 창업자이자 현 회장인 오순자 회장님이십니다. 컨벤션홀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단상 위에 박도연은 다리가 풀려 의자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자신이 발로 차고 모욕했던 그 청소부 할머니가 OSJ 인베스트먼트 회장이라고? 순자 할머니, 아니, 오순자 회장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누구보다 압도적이었다. 그녀가 단상 중앙에 서자 도연은 저절로 옆으로 물러났다. 먼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자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힘이 있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록 10년 전에 은퇴했지만 그녀는 한국 호텔 산업의 전설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호텔 제국을 건설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10년 전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진짜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호텔을 인수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순자 회장이 단상에 선 순간 컨벤션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그 어떤 명품 정장보다도 강렬했다. 수많은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박도연은 단상 한쪽에 서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일주일 전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자신이 발로 찼던 물통, 쏟아진 더러운 물, 그리고 무릎 꿇고 그것을 닦던 할머니의 모습. 그때는 그저 하찮은 청소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물이었다니. 오순자 회장은 청중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여러분,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쉬고 만나고 추억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은 돈보다 먼저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켰다. 도연이 준비한 화려한 숫자들이 아직 떠 있었다. 방금 전 박 전무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들었습니다.
효율성 극대화, 인력 감축, 자동화 시스템. 모두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오순자 회장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 전무님은 저를 늙은 청소부라고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물통을 발로 차고 해고하라고 소리쳤죠.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의 직원이 일하는 호텔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연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변했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주변 투자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몇몇은 대놓고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다. 이런 사람한테 투자할 뻔했네. 직원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비스업을 한다는 거야? 재벌 2세들은 다 저런가? 오순자 회장은 갑자기 무대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청중석 사이를 걸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투자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오셨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 젊은 투자자 앞에서 멈췄다. 젊은이, 당신이 투자한 회사가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회사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은 호텔에서 손님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젊은 투자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오순자 회장은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그녀의 비서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들었다. 여기 제가 지난 10년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야기, 손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경영진들의 실제 모습들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사진들이 떠올랐다. 새벽 4시부터 일하는 주방 직원들, 밤새 손님을 돌보는 나이트 매니저, 그리고 묵묵히 청소하는 미화원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도 있었지만 자부심도 있었다. 이들이 바로 호텔의 진짜 주인입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호텔은 절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도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 눈빛에 연민이 담겨 있었다. 박 전무님,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배울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의 모습으로는 이 호텔을, 아니, 그 어떤 사업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야심찬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고 투자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비서가 다급히 다가와 속삭였다. 전무님, 방금 회장님 도연의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당장 본사로 오라고. 하지만 오순자 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단순히 박 전무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청중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오순자 회장의 다음 말이 궁금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람 중심 호텔 경영 프로젝트입니다. OSJ 인베스트먼트는 앞으로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호텔 체인을 만들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고 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계획이 펼쳐졌다. 직원 주택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그리고 은퇴 후 연금 제도까지. 투자자들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전략이었다.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수익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오순자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제가 10년간 모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직원 만족도가 높은 호텔일수록 고객 재방문율이 높았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하면 그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실제 숫자들이 그녀의 말을 뒷받침했다. 청중들은 감탄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이었다. 오순자 회장의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컨벤셔널 밖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호텔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것이다. 10년간 청소부로 일한 호텔 재벌 회장이라는 제목은 그 자체로 특종이었다. 미영을 비롯한 호텔 직원들도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자 할머니가 회장님이었다고? 미영은 눈물이 났다. 그동안 할머니가 해준 따뜻한 말들, 위로와 격려가 새롭게 다가왔다. 컨벤셔널 안에서 오순자 회장은 마지막 발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실제 소유주는 바로 저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도연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가 인수하려던 호텔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모욕했던 그 청소부 할머니였다니. 오순자 회장은 설명을 이어갔다. 50년 전 저는 이곳에 작은 여관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맨손으로 시작했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손님도 직접 맞았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성장해서 지금의 호텔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오순자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하는 모습,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웃는 모습들이었다. 10년 전 은퇴할 때 저는 이 호텔을 여러 개의 지분으로 나누어 여러 회사에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제가 소유주가 아닌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여전히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로 일하며 이 호텔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박 전무님, 당신은 제 호텔을 인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장 기본적인 실사도 하지 않았군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덤빈 것입니다. 도연은 이제 완전히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오순자 회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자 회장은 그의 사과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무님,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뉘우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보여주세요. 그때 컨벤셔널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나이 지긋한 신사가 들어왔다. 바로 박도연의 아버지, KS그룹 회장 박정호였다. 그는 곧장 오순자 회장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다. 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큰 실례를 했습니다. 박정호 회장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오순자 회장은 그를 알아보았다. 박 회장님, 30년 만이군요. 그때 신입사원이었던 당신이 이제는 대기업 회장이 되었네요. 청중들이 또 한 번 놀랐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다니. 박정호 회장이 설명했다. 제가 신입사원 시절 오 회장님 호텔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제 아들은 그 가르침을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아들을 돌아보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아, 너는 오늘부터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해라. 1년 동안 맨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배워라. 그래야 진짜 경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반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네, 아버지. 그리고 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자 회장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보였다.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박 전무님, 아니, 이제는 그냥 도연 씨라고 부르죠. 내일 아침 6시까지 나오세요. 청소하는 법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는 교육이었다. 오순자 회장은 마지막으로 청중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작은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또는 대통령이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시작입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도연은 컨벤션홀 한 구석에 홀로 남아 있었다. 화려했던 조명은 꺼졌고 텅 빈 의자들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투자자들의 취소 전화, 언론사의 취재 요청, 그리고 회사 임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다. 아니,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전무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께서 즉시 본사로 오라고 하십니다.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텔을 나섰다. 로비를 지나가면서 그는 청소 도구함을 보았다. 내일부터 자신이 사용하게 될 걸레와 물통이 거기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그가 발로 찼던 바로 그것들이었다. 본사 회장실에 도착한 도연을 맞은 것은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박정호 회장은 의자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어머니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도연아, 너는 내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아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내가 진정한 경영자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너는 권력만 휘두를 줄 아는 철부지에 불과했구나. 어머니가 흐느꼈다. 우리가 너를 너무 곱게만 키운 것 같구나. 내가 남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다닐 줄은 몰랐어. 도연은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오순자 회장님을 아니? 그분은 내 은인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분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분을 모욕했다니. 나는 이제 그분을 볼 면목이 없다. 아버지는 서류 하나를 도연 앞에 던졌다. 이것은 너의 모든 직위 해제 통보서다. 오늘부로 너는 KS그룹의 전무도 후계자도 아니다. 그냥 박도현이라는 개인일 뿐이다. 도현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이것이 당연한 결과였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정말로 그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해라. 월급은 최저 시급을 받을 것이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것이다. 1년 후 내가 정말로 변했다면 그때 다시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 아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짐을 쌌다. 명품 옷들, 비싼 시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가장 낡은 옷까지 몇 벌만 챙겨 작은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한 고급 아파트를 나와 시내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새벽 5시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1시간 후면 호텔로 출근해야 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 것이다. 5시 50분, 도연은 호텔 직원 출입구 앞에 서 있었다. 청소부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연을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어머, 저 사람 그 재벌 2세 아니야? 맞아, 뉴스에서 봤어. 진짜로 청소부 하러 온 거야? 미영이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박도연 씨, 정말 여기서 일하시게 된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미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아직도 당신이 미워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지켜보겠어요.
진짜로 변하는지. 6시 정각, 오순자 회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다. 도연 씨 왔군요. 시작해 볼까요? 그녀는 도연을 청소 도구함으로 데려갔다. 먼저 이것부터 배우세요. 걸레를 제대로 짜는 법, 물의 온도를 맞추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는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청소를 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걸레를 잡았다. 처음에는 제대로 짜지도 못했다. 물이 너무 많이 남아 바닥이 질척거렸다. 오순자 회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다.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손목을 돌리면서 1시간이 지나자 도연의 손에는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다. 평생 거친 일을 해본 적 없는 그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석 달이 지났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동안 도연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청소를 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다. 호텔 투숙객들 중에는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머, 저 사람 KS그룹 도연 아니야? 맞아, 뉴스에서 봤어. 진짜로 청소부가 됐네. 수군거림과 조롱의 시선들. 예전에 도연이었다면 참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어느 날 도연이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한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의 어머니가 당황하며 사과했다. 죄송해요. 아이가 실수를.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죠. 제가 깨끗이 치울게요. 그는 정성스럽게 바닥을 닦았다. 끈적거리는 아이스크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번 걸레질을 했다. 아이가 도연을 보며 말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 순간 도연은 무언가 따뜻한 것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받는 기분.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미영은 도연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미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도연 씨, 많이 변했네요. 도연은 쑥스럽게 웃었다.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어느 날 저녁, 오순자 회장이 도연을 불렀다. 호텔 옥상 정원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도연 씨, 3달 동안 수고 많았어요. 오순자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처음과 많이 달라졌네요. 도연은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회장님, 저는 그동안 정말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오순자 회장은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했다. 도연 씨, 제가 왜 10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는지 아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잊지 마시오. 맨바닥에서 일했던 그 시절을 기억한다면 절대 오만해지지 않을 거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다시 맨바닥으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무언가가 맺혔다. 청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봤어요. 새벽에 출근하는 젊은 직원들의 피곤한 얼굴, 손님에게 욕을 먹고도 웃어야 하는 프런트 직원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에요. 도연은 깊이 공감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오순자 회장은 도연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 도연 씨, 권력과 돈은 언젠가 사라져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당신의 모습은 영원해요.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에는 수백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누구는 청소부로, 누구는 회사원으로, 누구는 사장으로. 하지만 그들 모두는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회장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오순자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9개월이 더 남았어요. 그동안 더 많이 배우세요. 주방에서도 일해보고, 프런트에서도 일해보고, 룸서비스도 해보세요. 호텔의 모든 일을 경험해야 진정한 호텔리어가 될 수 있어요. 도연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서려는 순간 오순자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다. 그리고 도연 씨, 당신 아버지 박정호 회장님 아시죠? 그분도 젊은 시절 제 호텔에서 일했어요. 접시 닦기부터 시작했죠. 그때도 성실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할 거라고 믿었죠. 도연은 놀랐다. 아버지가요? 네. 그분은 3개월 동안 주방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투자했어요. 그것이 KS그룹의 시작이었죠. 이것은 도연이 전혀 몰랐던 가족의 역사였다. 아버지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갑자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왜 자신을 청소부로 일하게 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날 밤 도연은 원룸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다. 네. 그리고 아버지도 예전에 오순자 회장님 호텔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그때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나도 너처럼 오만했었지.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면서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도연아, 1년 후에는 달라진 너를 보고 싶구나. 진정한 내 아들을, 진정한 후계자를 보고 싶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매일 밤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기록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봄이 깊어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호텔 정원의 꽃들이 만개했다. 도연은 이제 능숙하게 청소를 했고 다른 직원들과도 친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재벌 2세로 보지 않았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동료 도연으로 보았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로비에서 음료수를 쏟았다. 도연이 달려가 처리하자 손님이 팁을 주려 했다. 수고했어요. 이거 받으세요. 도연은 정중히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손님은 감동한 표정으로 프런트로 갔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말했다. 저 청소 직원분 정말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하네요. 이런 직원이 있어서 호텔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미영이 도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도연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진짜 우리 동료 같아요. 도연은 진심으로 기뻤다. 그것은 어떤 칭찬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여름이 되자 오순자 회장은 도연을 주방으로 배치했다. 이제는 다른 부서도 경험해 볼 때예요. 주방은 또 다른 세계였다. 새벽 4시부터 일이 시작되었고 뜨거운 열기와 싸워야 했다. 도연은 접시 닦기부터 시작했다. 하루에 수백 개의 접시를 닦으면서 그는 주방의 시스템을 배웠다. 요리사들의 협력,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완벽을 향한 열정. 주방장인 김 셰프는 도연에게 말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거지. 내가 닦은 깨끗한 접시 위에 올라간 음식이 누군가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었다. 청소도 요리도 서빙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가을이 왔다. 도연은 이제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고 있었다. 손님들을 직접 맞이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었다.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도 있었다. 예전에 도연이었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한 손님이 새벽 2시에 프런트로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다. 방에서 소음이 들려.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소송 걸 거야. 도연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직접 올라가 확인했다. 소음의 원인은 옆방 손님의 콧골이었다. 도연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손님을 다른 방으로 옮겨들였다. 그리고 아침 식사 쿠폰까지 제공했다. 다음 날 그 손님은 체크아웃하면서 도연에게 말했다. 어젯밤 정말 고마웠어요. 화를 냈는데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편안한 숙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도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했다. 말투는 겸손했고, 행동은 신중했다. 무엇보다 그는 행복해 보였다. 마지막 달, 도연은 다시 청소부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그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술이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이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왔다. 그 아이는 1년 전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던 바로 그 아이였다. 아저씨 기억나요? 작년에 제가 아이스크림 떨어뜨렸을 때 깨끗이 닦아주신 아저씨. 도연은 놀라며 미소 지었다. 아, 기억나. 많이 컸네. 아이는 도연에게 편지를 내밀었다. 아저씨한테 드리려고 썼어요.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친절한 아저씨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처럼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오순자 회장이 말한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이었다. 오순자 회장이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1년 전 한 젊은이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오만했고 사람을 무시했으며 돈과 권력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도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겸손하게 배웠으며 무엇보다 동료들을 존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다. 미영이 먼저 말했다. 도연 씨는 정말 좋은 동료예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요. 김 셰프도 말했다. 주방에서 일할 때 그만큼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죠. 프런트 매니저도 거들었다. 손님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진정한 호텔리어의 자질을 보았습니다. 박정우 회장이 아들에게 다가갔다. 도연아, 자랑스럽다. 너는 진정한 시험을 통과했다. 오순자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연 씨,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원한다면 다시 KS그룹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호텔의 부사장으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라면 분명 훌륭한 경영자가 될 것입니다. 도연은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여기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경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직원들이 도연을 에워싸고 축하했다. 박정우 회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좋은 선택이다, 아들아. 진정한 리더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법이지. 그렇게 도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는 부사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했다.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출근했고 필요하면 직접 청소도 했다. 그의 사무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누구나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 몇 년 후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아시아 최고의 호텔로 선정되었다. 그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도현은 이렇게 대답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청소부부터 CEO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한 분에게서 배웠습니다. 1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오순자 회장님께서요. 오순자 회장은 은퇴 후에도 가끔 호텔을 방문했다. 그리고 여전히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녀는 도현에게 말했다. 도현 씨, 기억하세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긴 좋은 기억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도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한 재벌 2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리더가 탄생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교육이었고 처벌이 아닌 기회였다. 오순자 회장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의 힘이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약자를 무시한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존중만이 진짜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